반갑습니다.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지금 이제 토트넘에서 뛰고 있지 않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인사를 해왔었는데 토트넘에서 뛰고 있지 않고 손흥민 선수 이제 LAFC에서 뛰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더 이상 뛰고 있지 않은 토트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PSG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G와 토트넘이 사실은 또 어마무시하게 한판 맞붙었습니다. 슈퍼컵에서 맞붙었죠. 그리고 이제 슈퍼컵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자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자, 이 두 팀이 맞붙게 됩니다. 이렇게 맞붙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이들의 어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2대2로 동점까지 이룬 다음에 페널티킥까지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또 파리 생제르맹 역정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해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자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80년 광복 80년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축제 현장이 이제 해외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컵을 들어올리는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일단 김연아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장미란 선수, 대한민국 쇼트트랙 팀도 나왔었고요. 윤성빈 선수,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절대 잊을 수 없죠. 조성진 피아니스트, 한강 작가님,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SKT T1이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죠. 페이커가 있는 그 팀, 그리고 이제 펜싱, 양궁, 태권도, 대한민국의 올림픽에 굉장히 강한 종목들, 주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의 활약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으로서 활약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이 나라에 가져다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늘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울 수밖에 없죠. 그리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슈퍼컵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근 슈퍼컵에서 토트넘이 결국에 2대2로 비기고, 그리고 페널티에서 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슈퍼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사실은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좀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게, 토트넘이 한 80분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강인 선수의 골과 더불어가지고 갑자기 몰아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두 골을 내주더니 이제 페널티킥으로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이 기사에 보면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극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실상 토트넘이 초반부엔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이 시작한 뒤에는 토트넘이 또 2대0까지도 올라오면서요. 그러면서 두 번의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런데 엔리케 쪽에서 이제 누구를 내보냈냐,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고 85분째 이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주면서 이제 골을 한 골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덴벨레의 크로스에 곤잘로 라모스의 헤딩까지 들어가면서 2대2로 비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페널티, 이 반더벤과 마티아스 텔, 이 두 선수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실축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패배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토트넘이 이번에 완전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뉴 프래그매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어쨌건 유효한 작전을 꺼내 들었고, 그리고 이길 뻔까지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이러한 접근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고, 특히 세트피스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골을 넣은 두 선수가 토트넘의 두 센터백이에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토트넘이 그래도 뭔가 이 공격적인 장면에서 안 풀릴 때 좀 무기를 갖추게 되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를 이끌었던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롱스로우를 많이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도 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여하튼 로메로의 헤더 그리고 반더벤의 헤딩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두 골을 앞서간 토트넘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늦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Thunderous Strike 여기가 이제 좀 멋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Their late fight back 그러니까 늦게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Thunderous Strike 벼락 같은 골이죠.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이 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곤잘로 라모스 역시 헤딩을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왜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번 시즌에도 거론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은 비티냐의 첫 번째 페널티가 날아갔을 때 그때 와 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나머지를 성공시켰죠. 이강인 선수도 이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애슬레틱의 기사에서는 이런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풋볼 런던에서 이제 평가한 부분을 보면은 토트넘 선수들에 대해서 나름 또 나쁘지 않은 평가를 했습니다. 뭐 비카리오는 6점, 단소 7점, 로메로 8점, 반더벤 8점, 포로 8점. 그러니까 수비진은 그래도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원에 있었던 벤찬쿠르, 팔리냐, 그리고 스펜스, 사르, 쿠두스, 히샬리송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다 8점, 7점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제 교체에 들어온 선수들인데 뭐 솔랑케, 아치그레이, 마티아스 텔, 루카스 베르발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뭐 베르발은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았지만 솔랑케 5점, 아치그레이도 5점, 팔리냐만큼 못해줬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마티아스 텔은 이번에 혹평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어떤 발언까지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히샬리송이 그 누구도 인종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포스트를 올리기도 했지만요. 마티아스 텔은 4점을 받으면서 최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손흥민 선수가 더 그리울 수밖에 없겠죠. 더 그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토트넘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발언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따 소개드릴 장면이지만 일단은 80분, 85분 동안은 나름 계획대로 잘 갔다는 거죠. 그래서 absolutely agree, 완전 동의한다. Very, very proud of the players.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5-2 시스템으로 왜 가기로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좀 맞춤형 전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It was a special operation. 그러니까 수술이었는데 in medical terms operation succeeded but the patient died. 수술은 성공했으나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페널티로 진 거 어쨌건 굉장히 약간의 차이로 small margin, 약간의 마진으로 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우리가 사실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선수들이 어쨌건 책임감을 지고 그리고 플레이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브래넌 존슨이 왜 안 들어왔냐 부상당했었냐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다. 마티아스 텔을 데리고 오기로 했었고 약간 다른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티아스 텔을 들여보낸 게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10분 동안 뭐가 잘못됐는가.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은 그 순간부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I wish I knew.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답한 프랭크 감독입니다. 토트넘의 어떤 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본 건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순간에 송곳과 같은 그 골, 벼락 같은 그 골을 넣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small margin, 굉장히 작은 차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기회를 빌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팀을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프랭크 감독의 이러한 인터뷰 중에서 가장 역시 큰 주목을 받았던 그 부분은 이 스페셜 오퍼레이션 수술에 대한 부분이죠. 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죽었다. That's a banging quote. 진짜 대박 발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토트넘 쪽의 반응보다도 사실 저는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 쪽의 반응을 조금 더 볼까 하는데, 여하튼 이 토트넘 팬들의 주된 반응은 테리 쿠두스 대신에 올라왔으면 안 됐다. 차라리 뭐 오도베르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마티아스 테리 페널티를 못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드 스펜스랑 같이 뛰고 있는 그 왼쪽에서 열심히 뛰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파리 생제르맹의 비티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요즘에 받고 있지만 그도 페널티를 놓쳤는데, 테리 단순히 페널티를 놓친 게 아니라 게을렀다. 제드 스펜스와 함께 왼쪽을 좀 지배해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더더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Our record in penalty shootouts. 이 토트넘의 페널티 관련해가지고 이기고 진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거의 다 빨간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졌다는 거죠. 토트넘이 웬만해서 페널티를 가면은 그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진 것도 그렇지만 뭐 뉴캐슬, 풀럼과의 페널티킥도 다 졌었고요. 그리고 이긴 경기가 그렇게 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페널티킥을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약간의 그런 희망은 발견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의 반응을 토트넘 팬들이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 쪽의 반응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가디언지에서 프리미어리그와 관련된 어떤 프리뷰를 하면서 예측되는 순위가 있는데요. 근데 토트넘은 한 6위 정도 할 것 같다. 뭐 전보다 11계단 올라온 거기는 하지만 약간 애매하죠. 챔피언스 리그 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가 탑3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정도의 어떤 예측은 지금 고정돼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뭐 첼시, 아스톤 빌라, 뉴캐슬도 사실은 어떤 예측에선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옵타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리버풀이 29.1% 확률로 우승할 것 같다. 그 뒤에 따르는 팀은 이제 아스날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뒤는 맨체스터 시티,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위로 올라올 확률로 뭐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까지 여기 좀 거론되고 있는 거 보면은 옵타는 이제 뉴캐슬을 조금 더 고평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팬들은 또 뉴캐슬을 요즘에 열심히 지켜볼 이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임대 될지 안 될지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좀 기대가 됩니다. 뉴캐슬 이번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뉴캐슬의 예상 순위가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한편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감을 잃거나 혹은 좀 녹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슬쩍슬쩍 나오고 있었지만, 여하튼 이번 경기 굉장히 absolute cinema, 완전 영화 같은 경기였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종종 그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Maybe that game unlocked the Lee. 이강인 선수를 좀 그 잠재력을 풀어준 그런 경기 아니겠냐. 나는 항상 그에게 믿음이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슈퍼섭 리. 이강인 선수가 진짜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해준 역할이 있고, 강인 리 앤 콘살로 라모스, 하모스, 이 두 선수가 이 완전 나의 삶을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팬들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폼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발롱도르 탑 30명 이 리스트 안에 9명의 선수가 들 정도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한 재능들이 많이 모여있다. 아니 심지어 오스만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롱도르를 들 확률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전엔 굉장히 이기적인 플레이로 좀 지탄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팀 플레이어의 마인드를 갖추면서 내가 발롱도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렉티브 트로피스, 팀으로서 얻을 수 있는 트로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이 많은 팀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에도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쓸모를 좀 보여줬다 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 게시판에 이강인 He is a hero 그는 영웅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He deserves more game time. 그는 더 뛸 필요가 있다. 비티냐랑 굉장히 또 잘 어울리고 왜냐면은 공을 잘 잡고 있고 플레이메이킹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비티냐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왼발잡이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쓸모를 그런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Keep the Korean Messi. 한국 메시를 절대 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빛날 수 있지 않겠나. Keep him. He's our boy. 절대 떠나보내지 마라. 파리 생제르맹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 Believe. 이 중간에 있는 le를 이강인 선수의 E로 바꾼 걸 볼 수 있네요. Believe.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 시즌에 조금 더 빛날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강인 선수 이번에 뭐 잠깐 이번 경기에 진짜 많은 시간 뛰지 않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또 8월, 9월, 10월 이 리그 초반에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좀 이번 시즌에 많이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 내부에서는 우리가 약간 녹이 쓴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약간 우리의 스타일을 좀 파악하기 시작한 것인가 이 토트넘이 어떻게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대처를 잘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인 어떤 위기의식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건 리그 우승은 거의 항상 따나온 당상이잖아요. 리그 자체가 그렇게 막 경쟁력이 어마무시한 그런 리그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뭐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컵 대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 과연 파리 생제르맹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리고 과연 선발로 나서는 그런 경기를 과연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떠난 토트넘은 토트넘 해버렸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두 골을 먹히고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지는 거 이거 진짜 전형적인 예전의 토트넘 서사거든요.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라던가 아니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서 보여주고 있던 그런 존재감이 어쩌면 굉장히 이번에 좀 그립지 않았을까. 토트넘 팬들로서는 굉장히 좀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이 맞붙었던 이 슈퍼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이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